안녕하십니까, 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분양권은 주택인지, 혼인을 했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 이후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부적격 조합원의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가입 시점에도 중요하지만 조합 가입 이후에도 자격 요건을 몰라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입주를 할 수 없어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반드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 시기입니다. 핵심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조합 가입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부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 가입 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부적격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반면 조합 가입 시점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만 있다고 하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 요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이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두 채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이 나게 되고,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 소유했을 경우에도 부적격 판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된 사람을 의미하고, 세대원은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세대주의 배우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주택 소유 판정에 있어서 세대주의 주택 소유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주택 소유까지 함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표상에 누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잘 살펴보셔야겠고,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표상에 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그 가족은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 가족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어야지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에만 충족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거주 지역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반드시 하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가 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가입으로 간주됩니다. 중복가입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후에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지역주택조합이 이미 입주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이 되지 않아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가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이후에 조합원으로서 가입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 시점인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 가입 계약 시점이 6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판단 시점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인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자격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가입 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기간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부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유효한지 보면,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격 없이 체결한 계약도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서 납부한 분담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합원 자격 상실로 가게 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 가입 계약이나 조합 규약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한 금액 중 일부만 반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금액을 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환 시점 자체가 입주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합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에 납부한 돈을 상당 기간 반환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납부한 금액을 사실상 전액 손해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맺기 전에 조합원 자격을 확실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된 조합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은 오히려 안전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려고 하지만 조합원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조합에 가입하시는 경우에 더더욱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사례를 통해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자격을 갖춘 상태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예비 배우자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 분양권을 소유 중이라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각각 별도 주소지에 세대주로 지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대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주소지에 세대주로 지낼 계획이라는 것은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결혼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분양권은 주택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서는 주택에는 분양권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분양권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 배우자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을 가진 것이고 지역주택조 조합원은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까지 주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상 초과된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조합원 부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분양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당첨만 되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당첨자 지위도 분양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서 주택 소유로 본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세대분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부는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서류상 세대를 남편 세대와 아내 세대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실상 동일 세대로 간주해서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세대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한 세대 내에서 주택 소유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부분에 있어서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로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세대이기 때문에 아내가 가진 분양권이 남편이 가진 것과 동일하게 보게 되어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서 부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를 분리해도 법적으로는 동일 세대처럼 본다라는 점에서 유의하고 다만 세대주는 각자 충족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의미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판단 시점에 대해서 보면 조합원 자격 유지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여야 하고 주택을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한 채까지 소유해야 된다라는 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간 시점에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 이후에 지역주택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으로 배우자의 주택이 합산되어서 자격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면 예비 배우자가 가진 분양권을 처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비 배우자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해지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전멸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세금 문제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분양권이 적절한 가격에 처분되지 않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인신고를 연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연계하게 되면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택 소유를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 연계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혼을 시작하고 건설이 진행한 다음에 준공을 하고 입주를 완료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긴 기간 동안에 법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상황을 오랫동안 가져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건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을 오랫동안 견디셔야 되고 사실혼 관계 유지 중에서 혹시나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이지만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입주 완료 시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 있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로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자격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까지 소유한 세대주가 되어야지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설립인가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미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점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으셔야 되고, 중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입주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재성의 이강진 변호사였습니다.